저는 오늘 수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도의 정신건강 예산 문제와 저출생 저성장 시대에 맞는 경남도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최하위입니다. 우리 경남 현황은 어떤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12년 기준으로 우리도 정신건강 예산은 201억 2,500만 원입니다. 인당 예산액으로는 6,199원이 됩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총액 규모는 전국 7위가 됩니다. 7위가 되는데 이걸 1인당 인구로 나누다 보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2022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치매를 제외한 F코드, 즉 정신질환 질병 코드로 치료를 받은 실인원인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전국 8위, 양극성 장애는 10위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경남도민의 정신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 올해부터 위기 개입팀을 3개 근역으로 나눠가지고 상담과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자살 응급자의 응급실 뺑뺑이는 다른 시도까지 가야 합니다. 국장님, 경남에는 현재 근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지요? 예, 네, 간단히. 우리 도는 현재 지금 이제 6개 이제 당직 의료 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기관별로 별도의 그 신체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협력하도록 구조로 되어 있고,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많이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국 통계에 따르면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겪습니다. 특히 남성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32.7%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근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10대, 20대들의 건강입니다. 특히 자살입니다. 국장님, 최근 들어 10대, 20대의 아동 청소년의 자살 상담이 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10대, 20대다 보면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오는 부담감이 많을 거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나 교우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지 체계가 많이 약화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이 이제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경우 완치와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예. 도민들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기 개입팀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올해 제일 바뀌는 부분이 7월부터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되면 그간에 저희가 발굴 상담한 분들이 더 이제 무료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복지 예산 중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제일 마지막에 정신건강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면 다음 도정 질문 때에는 경남도의 1인당 정신 예산이 시도 중간치는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오늘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업무로 도민들이 소외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제 아침 조간에도 나왔지만 올 4월 기준 경남의 준공후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36% 증가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어찌됐건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빈집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빈집을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이라고 표현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확산, 사업자의 편의에 충실한 재개발 사업, 지역 간 출혈 경쟁을 통한 제로섬 게임, 그에 소반되어야 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도로,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인프라의 무한 공급. 국장님, 이런 정책을 왜 실패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빈집의 주요 발생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전국적인 그 사회 현상입니다. 출산율 하락이나 인구 감소에 기인한 주택 수요의 자연 감소하고, 그다음에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 외곽에 도시개발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의 도시 정책이 이제는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짓고 돈 챙겨서 떠나는 개발업자가 아무리 개발 법령에 맞춰 서류를 갖춰 온다고 해도 이젠 더는 외곽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런 그 압축 도시, 즉 컴팩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금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을 용역 중이죠. 그 본 용역은 그 시군의 도시계획을 조정을 하고 도내 그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또 전체 발전 방향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공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광역도 단위 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과 시설을 고민을 하고 복합하고, 그다음에 거점 간 접근성을 강화한 도시행 컴팩트 네트워크 시티 개념과 농산 어촌행 모델을 도입을 해서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의 권한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경남의 모든 공간에 적용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은 광역 생활권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미래 거점의 발전 전략과 공간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나 훈령 제정 및 심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도가 도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은 행정구역을 넘어 4대 강역 생활권으로 나눠 공간 개념을 수립할 예정이라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심 생활권을 두고 2개 이상의 시군이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네. 이런 그 갈등의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멸 위기인 지역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 문화, 관광, 의료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적 차원의 합리적 공간 배치 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시군과 갈등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으로 도민이 어디에 살든 무관하게 생활의 편의와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번 같은 도시계획 수립 시 도지사, 시장 군수와의 통큰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통합 논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서 질문드린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 도민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좀 발굴을 하고 재정 투자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민간 부분과 함께 민간의 활력도 우리가 도민 정신 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노력을 하면서 도가 좀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의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생각과 경남 부산 행정 통합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권한들, 지금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이 돼야
이 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게 뭐 그냥 근한 일시에 뭐 통합했으니까 너 그냥 인센티브로 준다는 시혜적인 그런 이양이 아니고 정말 과감하게 지방 정부라고 할 만한 그런 근황과 위상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1차적으로 그는 이제 중앙정부의 과감한 근한 배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에서 행정구역 경계선을 넘어 4개의 생활권역으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의 실행력을 제대로 갖춰서 최근 진주 사천 논의처럼 산발적인 통합 논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으로 통합의 효과를 도민들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향후 강역행정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번 광역 도시계획을 통해서 시군이 할 부분을 하더라도 우리도 전체를 놓고 자원 배분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시군의 도시계획도 결국 수립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의 그 광역 도시계획에 좀 맞게 이렇게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군과 함께 그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